뉴스뮤직 금요일 1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담아드릴게요.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오늘도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경기 북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GTX A 노선 운정에서 서울 구간의 개통 준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GTX A 노선 다음 달 28일에 첫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GTX A 노선은 정말 말 그대로요. 수도권 북부 지역에 있어서 교통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딱 21분 만에 도착한대요. 중간 정차역으로도 또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최고 시속이 18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통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지역 경제나 주거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점에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1분이면은 진짜 파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특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통 후에 이 주변 환경 참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되는데요. 지금쯤이면은 파주시는 개통 준비로 참 바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막바지 점검 중인데요. 운정중앙역 주변에 인프라도 조성하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버스 환승센터를 강화해서 GTX A 노선하고 기존 대중교통 간의 연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기대되는데 여기 주민들은 얼마나 설레실까요? 주민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죠. 대단히 긍정적이죠.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거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또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GTX가 지역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GTX-A 개통이요. 파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또 중간 정차역들이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향 특례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이 대곡역은 GTX A하고 교외선이 교차하는 환승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고양시가 이 기회를 활용을 한답니다. 환승 시스템하고 교통망을 개선해서 킨텍스역 주변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GTX 바람을 타고 이런 발전 계획을 세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잖아요. 네, GTX 노선에서 소외된 지역들. 또 그쪽 맞습니다.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GTX A 노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들이 있죠. 포천,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군 이렇게 많이 있는데 GTX G 노선 유치를 위해서 적극 아, 나서겠다 하는 데가 바로 포천시입니다. 지난 10월에 GTX G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을 정도라고 음. 하는데요. 이런 경쟁 속에서도 경기 북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네.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GTX-A 삼성역 개통이 사실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GTX-A 노선 운영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걱정이죠. 그래서 삼성역 개통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GTX A 노선 전체 운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역은 강남권의 주요 환승 거점으로 이제 계획된 곳이잖아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개통 초기에는 승객들의 환승 편의성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강남권 접근성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역 개통이 지연이 되면 아무래도 승객 수가 줄 거고요. 그러면 노선 운영 수익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수서에서 삼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동탄이나 이런 남부 지역에서 강남으로 바로 이동하려는 승객들도 환승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네. 굉장히 클 텐데요.
삼성역은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하고 연결될 예정이라서요. 대규모 설비, 이 시설 완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사가 지연되면 환승센터하고도 연계가 늦어지는 음. 거라서요. 근데 국토부 말을 따르면 삼성역 개통 시점이 2028년이라고 해요. 어. 결국 GTX A 노선의 완전한 운영 효과를 보려면 삼성역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2028년. 네. 삼성역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이게 반쪽짜리 노선이 아니라 완전한 노선이 될 텐데요.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 GTX 노선이 더 확충되면 지역 경제 그리고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참 주민들이 많이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추가 노선 유치를 통해서 경기 북부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GTX A 노선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 속에서 삼성역 개통 지연이라는 과제도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추가 노선 유치 잘 돼서 골고루 혜택도 누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함께 할게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교외선 운행 재개 소식입니다. 와, 오늘은 다 뭐 기차, 열차, 교외선 이런 거네요. 근데 20년 만이라니까 주민들 반응이 참 뜨거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교외선은요, 고양시 대곡역에서 양주시 의정부역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이제 동서로 30km 구간을 다니는 중요한 철도 노선입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의 통근, 통학, 또 관광지 이동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2004년에 승객수 감소와 또 어, 시설 노후화 문제, 운영 적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올해 12월에 지자체들이 힘을 합해서 다시 운행이 재개하게 된 겁니다. 이 네. 소식은 단순히 교통수단 복원이 아니라요.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요.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열차 타고 통근 뭐 하고 통학하고 했던 분들이나 이 주민분들이요. 교외선이 멈춘 뒤에는 그간에 참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몇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장흥 유원지 인근에서 이제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외선이 운행되던 그 시기에는 이제 서울, 경기 뭐 이렇게 각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음.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운행이 중단된 후에는 하루 손님이 70% 이상 어. 줄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의정부에 사시는 직장인 어느 한 분은요. 교외선이 중단되면서 서울로 통근을 해야 되는데 2번 이상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은 물론이고 음.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불편을 네. 호소하셨습니다. 와. 하루 손님 70% 이상 줄었으면 진짜 가게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참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운행 재개 소식 듣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운행이 재개되면요, 지역 경제가 좀 더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흥 유원지나 송주 지역처럼 관광지로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방문객도 늘어나고 그래서 역세권 상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의정부나 양주에서 고양, 서울로 통근하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성도 크게 개선이 돼서요. 이동 시간도 단축되고 환승 스트레스도 줄고 아주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 높아지고 그러면 자가용 이용 줄어들고 그럼 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우리가 이제 그렇죠.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런 거 말고도 또 여러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개된 교외선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 또다시 이전처럼 운행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배차 간격도 중요하잖아요. 또 네. 요금 체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세부 사항에서 편의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시설 유지 보수에도 물론 꾸준히 신경 써야 하고요.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어,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방금 네. 문자가 왔어요. 우리 0975번님께서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하셨거든요. 요금 어떻게 맞습니다. 되나요?
네, 한국철도공사가 이제 가장 긴 구간이 대곡에서 의정부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5,200원으로 책정을 했답니다. 어. 내년 1월에는 또 교외선의 단일 무궁화호를 하루 4,000원의 자유석이나 입석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외선 전용 철도 패스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교외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4,000원에 무제한 이용이면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죠. 자유석이나 뭐 입석 무제한권 이거 이용하면은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규회선이 성공하려면 또 관광 사업이 좀 활기를 띠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차 타고 여행 가는 로망이 있는데 이 규회선 맞습니다. 타고 좀 놀만한 곳, 찾아갈 만한 곳 그런 곳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들도 이제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운행은 꼭 성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새로 개관한 시설들이 있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 소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동두천시에서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7층 규모인데요. 새로 건물을 지어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르빗 도서관, 그리고 미디어 센터까지 아주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음. 모았습니다. 도서관은 ICT 기반의 체험 공간을 갖췄고요. 미디어 센터에서는 영상 촬영하고 편집, 강습, 또 카메라나 삼각대나 프롬프터와 같은 음. 디지털 장비 대여도 가능하고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이런 시설도 갖췄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 음. 실버 세대 강좌들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이 될 것 와. 같습니다. 또 미디어 센터는 인근 의정부시나 양주시 연천군에서도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시설이어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는 옛날에 주한미군이 살다가 떠난 외인 아파트였습니다. 20년 이상 흉물로 방치돼 왔는데 문화 공간이 들어서면서 주민들로부터 무척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구성이 참 알차서요. 저도 한번 그렇죠. 가보고 싶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개관 잘해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양평에 용문 천년시장이 있는데 이곳 주차장이 준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지상 3층 규모로 총 250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 방문객뿐만 아니라요. 주변 관광 명소를 찾는 분들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 용문시장은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 5일장도 그렇죠. 열리고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참 찾아가는 그런 곳인데 그동안은 사실 조금 주차가 힘들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주차장이 생기니까 시장 찾는 분들도 좋고 무엇보다 상인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용문 천년시장은 매월 5일과 10일 열리는 5일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 곳인데요. 방문객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답니다. 특히 성수기나 5일장 기간에는 주변 도로가 극심하게 혼잡해서 상인들하고 주민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차장까지 딱 생기고 참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방문객 진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많지만. 그렇습니다. 주차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니까요.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변의 교통 혼잡이 완화돼서 주민들의 생활도 더 편리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용문 천년시장에서 용문사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해서 음.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찾는 명소입니다. 주차장이 들어섰으니까 더 많은 관광객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양평 전체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어. 것 같습니다. 네, 양평의 용문 천년시장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용문산 또 용문사 이렇게 이름난 곳들이니까요. 용문 천년시장과 함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함께한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이었습니다.